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식 앞에서 아직도 똑똑한 부모로 남으려 하신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가족 관계와 노년 심리를 연구해온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옳은 말을 하려 들수록 노년의 외로움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명백한 패턴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감시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말이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리고 걱정이 아니라 불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가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전화 통화할 때 서로 편한가요? 명절 때 자식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확신이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로 사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 사시나요?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울지 평안할지를 결정합니다. 댓글로 지금 드는 생각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노년의 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한테 함부로 말한 적도 없고 나쁜 뜻으로 한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몇 해 전에 만났던 74세 최영자 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늘 조심했고 살림 이야기, 돈 이야기, 손주 이야기까지 전부 본인 경험에서 나온 말만 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정말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함부로 던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줄였고 명절 자리에서도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났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대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냐고요? 저는 그분께 딱 하나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는 이야기가 나와도 바로 말하지 말고 그냥 웃으며 넘기라고 했습니다. 틀려 보이는 선택 앞에서도 참으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말을 안 하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아무 예고도 없이 딸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였대요. 엄마 뭐 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평범한 전화였는데 그분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다면서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노년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자식과의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년의 외로움과 직접 연결되는 부모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지만 자식에게는 통제로 들립니다.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말을 자주 듣는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평균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누적된다는 거예요. 68세 김용호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그 업종을 해봐서 안다면서 말렸답니다. 실패할 게 뻔하다고 했대요. 결국 아들은 사업을 접었고 그 이후로 김용호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답니다. 아들이 나중에 친구한테 털어놓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숨이 막힌다고 했대요. 뭘 해도 이미 겪어봤다는 말만 나오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경험을 반복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답니다. 그분이 이 말을 줄인 뒤로 통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고 아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조언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일단 삼키는 연습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참는 게 아니라 아예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이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침 전화해서 한 번 점심 이야기하면서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요즘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는 포장입니다. 부모들은 이 말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빚이 됩니다. 연세대 노년심리학과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걱정 표현이 많을수록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35%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 거절하기도 어렵거든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도 없으니 양쪽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72세 이정분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딸이 직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며 이것저것 물어봤답니다. 새 직장은 안정적이냐, 월급은 얼마나 되냐, 복지는 괜찮으냐,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출퇴근 거리는 얼마나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대요. 딸은 그 자리에서 짜증을 냈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이정부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건 딸이 그 걱정들을 전부 부담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못 믿는구나,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이정부님이 걱정 표현을 줄이고 믿는다는 말로 바꾼 뒤로 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이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낸다고 하세요. 걱정보다 믿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강합니다. 걱정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상대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걱정은 정말 자식한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자신의 불안을 덜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건 자식 인생에 계속 개입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행동이 되기 쉽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부모의 개입이 많은 가정일수록 성인 자녀의 자존감이 평균 28%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부족해지거든요. 실수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65세 박순철님은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참견했다고 하셨어요. 손주 재우는 시간, 간식 주는 양, 옷 입히는 방법, 장난감 고르는 것까지 전부 본인이 나서서 고쳤답니다. 며느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왔대요.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결국 손주를 보러 오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시어머니 눈치가 너무 보여서 애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더래요. 박순철님이 한 발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물어오더래요. 그리고 본인 몸의 긴장도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감시하고 개입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그때 깨달았답니다. 결정권은 자식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틀려 보여도 그게 자식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자식 대신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돌아보세요. 개입할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네 번째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섭섭함과 분노를 키웁니다.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부모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42% 높다고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게 집착이 되면 독이 됩니다. 70세 최문수님은 자식들이 본인 말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마다 화가 났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생각이 들었대요. 특히 명절 때 자식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본인 의견을 묻지 않으면 기분이 상했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하면 서러워서 잠이 안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대를 아예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뒤로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무시당했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니까 화날 일도 없어진 거죠. 인정은 밖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말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무시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와서 섭섭한 건지 구별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주의할 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태도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려는 마음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가톨릭대 사회학과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정답을 강요할수록 자녀와의 갈등 빈도가 평균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틀린 걸 못 참는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67세 오경자님은 자식들과 대화할 때마다 틀린 부분을 고쳐주려고 했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대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잡아주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이랬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할머니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됐고 오경자님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줄이고 그냥 듣기만 하기 시작한 뒤로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하세요. 자식들도 편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더래요. 틀린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재미있게 듣고 넘기니까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틀려 보여도 그냥 두셔야 합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잡고 싶은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넘기세요. 틀린 채로 사는 것도 그 사람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부모 역할을 끝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에도 계속 감독관으로 살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노인복지학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부모 역할에 집착하는 노인일수록 수면의 질이 평균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긴장을 놓지 못하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자식이 잘 사는지 손주가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니 몸이 쉴 수가 없어요. 73세 윤태식님은 환갑이 넘었는데도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잘 사는지 딸은 건강한지 손주는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새벽에 깨서 한참을 뒤척이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역할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대요. 나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더니 잠이 깊어지고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감독하는 삶을 그만두고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 역할을 붙잡고 계신가요? 놓으세요. 자식은 이미 어른이고 본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습관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아는 척을 줄이는 겁니다. 아는 척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계속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허허 웃고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하거든요. 하지만 며칠만 참으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말을 안 하니까 대화가 더 풍성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아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답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힘들었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충고는 자식이 물어볼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건 부모들이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어차피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공감한 게 언제인가요? 조언만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다음에 전화 오면 한 번만 해결책 없이 공감만 해보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부 내려놓으세요. 바랄 것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건 포기와는 다릅니다. 포기는 관계를 끊는 건데 기대를 내려놓는 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대하지 않으면 섭섭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어요. 자식이 뭘 해줘도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명절에 자주 오길 바라나요? 전화를 자주 하길 바라나요? 그 기대들을 종이에 적어서 태워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나 자신의 삶을 챙기는 겁니다. 자식 중심의 삶은 노년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자식이 뭘 하든 나는 나대로 즐거운 시간을 만드셔야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외로움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외로움은 관계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없어서 생기거든요. 자식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가장 외로워요. 본인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취미를 만드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세요. 여러분만의 즐거움이 있나요? 자식 이야기 말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말의 절제를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이 줄면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답답해져요. 오히려 말을 아끼면 속이 후련합니다. 하루에 한마디만 덜 해보세요.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을 줄이면 귀가 열려요. 그러면 자식이 하는 말이 더 잘 들립니다. 오늘 줄일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 말을 삼키는 순간 관계가 한 뼘 가까워집니다. 여섯 번째로 실천할 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틀려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게 자식 인생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지켜봐 주셔야 해요. 실패도 경험이고 배움이거든요. 부모가 대신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미성숙한 채로 남아요. 믿고 기다리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맡고 싶은 선택이 있나요?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자식은 거기서 배웁니다. 성공만이 배움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는 자식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합니다. 과거에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체면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체면이 관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전화해서 과거에 내가 이랬던 게 미안하다고 말씀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자식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내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흠잡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배우자가 편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명절 때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일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거울 보면서 수고했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 토닥여 주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아요. 본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똑똑하려는 부모는 외로워지고 내려놓는 부모는 평안해집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상식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상식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식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는 용기가 노년의 건강과 관계를 함께 살립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입을 계속하면 섭섭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자식은 멀어지고 나는 외로워지고 몸도 아파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관계도 몸도 함께 가벼워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전부 그렇게 변하셨어요.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할 때마다 자식은 한 걸음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틀린 것 같아도 그냥 웃어넘길 때마다 자식은 한 걸음씩 가까워져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앞에서 한 번만 모르는 척해 보십시오. 아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웃으세요. 틀려 보이는 선택을 해도 말리지 마세요. 딱 한 번만 참아보시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할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래도 참으세요. 그 참음이 관계를 살립니다. 며칠 지나면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표정이 밝아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식 앞에서 얼마나 바보가 되어 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똑똑한 척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솔직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